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그리고 미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북 정책이 맞물리면서 한반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4월 위기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보도국 정치부 이준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 이제 보도해드렸는데 칼빈 쓴호 한반도 재전개가 계속해서 이제 화제입니다. 다시 한반도 쪽으로 기술을 돌린 거라고 하죠. 네, 칼빈 스노가 지난달 19일부터 이 한반도 해상에서 실시된 한미훈련에 참가했었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참가한 뒤에 다시 남중국해로 떠났다가 최근 싱가포르에 입항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예. 이 원래 다음 목적지가 호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반도 쪽으로 이 기술을 갑자기 급변경한 건데요. 사실 이 미 태평양 사령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좀 더 이 눈길을 끄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북핵 위협을 구체적으로 지금 적시한 상황입니다. 예. 내용을 보면은 이 서태평양에서 존재감과 또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칼빈슨 항모전단을 북쪽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 미 항모 전단의 이 한반도 전개가 이 한반도 접근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 전격적인 어떤 결정 과정과 또 이번 대북 경고문 같은 이런 발표 내용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군도 이 칼빈 스노이 회항이 북한이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달 안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다, 아니면 ICBM 같은 시험 발사를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좀 예상이 됩니까? 예, 당장 몇 시간 뒤에 이 핵실험 소식이 들려도 이상하지 않다. 이것이 이 한미 군당국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네. 앞으로 이 보름 정도가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 오늘이 이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 추대 5주년 아닙니까? 예. 또 이 모레는 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또 5주년이고요. 또 이어서 15일이 김일성 탄생 105돌이 됩니다. 예. 이 안보 전문가들은 이 기간 중에 이 경제와 또 핵실험 이벤트를 잇따라 선보이면서 이른바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이 완성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점치고 있고요. 북한이 만약 또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전혀 이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실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이 폭발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6, 7차 핵실험을 한꺼번에 하는 이런 다중 핵폭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 이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 인공위성과 관련한 기사들을 갖다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좀 예사롭지 않은 부분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다중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런 북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 또 미 항모의 한반도 재출동과 관련해서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이나 네. 4월 한반도 위기설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 출범 이후에 대북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계속 올려놓고 있다. 모든 예. 옵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사실 반복적으로 공언해온 상황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시리아 폭격 사태, 시리아 폭격으로 네. 사실 이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한 상황인데요. 예.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는 이 CNN 등 미국 주류 언론들까지 군사적 옵션 동원 가능성을 집중 부각하면서 이 국내에서도 이번 이런 선제 타격론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론을 사실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라든가 또 최근 높아진 이 군사적 긴장 국면을 고려하면 그런데요. 하지만 이 현실성과 이 실효성 등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집중 보도했던 CNN조차도 이 북핵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떤 타격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하다. 또 미 항모전단의 이 재전개, 회항은 오히려 방어적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최근에 이 핵실험이라든가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계속 이제 고조되고 있으니까요. 네. 또 미 항모의 재출동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 북핵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거든요. 네. 이런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회담 직전에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 직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또 압박 카드가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여지도 다분합니다. 예. 좀 예상된 반응이긴 한데요. 북한이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요? 예, 어제 자정 무렵에 나왔던 걸로 지금 제가 예. 기억을 하는데 북한이 이 칼빈 스노 한반도 재출동에 대해서 파국적 결과 또 초강정 대응 등을 이제 거론했습니다. 네. 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논평 내용인데요. 이 외무성 대변인은 칼빈 스노 이번 한반도 재전개가 미국의 침략 책동이 심각한 실전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또 자신들이 자유적 국방력과 또 선제 공격 능력 강화가 아주 옳았다는 걸 실증한다. 이렇게 예. 주장했습니다. 또 이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도 논평을 내놨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현무계열 탄도미사일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거론하면서 이른바 이 미국을 겨냥해서 날강도적 이중 기준이라 이렇게 좀 비판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핵미사일 개발 당위성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건데요. 다만 이 기존 선례에 좀 비춰보면은 아직까지는 수위가 그리 높진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침 오늘 이 북한이 헌법상 최고 주권 기구이자 또 우리로 따지면 이 정기 국회격인 이 최고인민회의가 오늘 열리는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고 또 김정은 집권 5주년을 맞아 열린다는 점에서 어떤 대외적 메시지를 내놓을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결국 북한이 이 핵실험 또는 ICBM 발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한반도 정세가 좀 급변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그 키를 이제 북한이 쥐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 예, 말씀대로 이달 중에 이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이 도발에 나설 것인지가 사실 이 한반도 정세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 핵실험을 하거나 또 이제 ICBM을 발사한다면 이 정세가 최악의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예. 일각에서는 과거 이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 타격을 검토했었던 1994년 그런 위기가 그런 긴장 국면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게 된다면 한국이 이제 다음 달 초에 새 정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니 꽉 막혀 있던 이 대화의 공간에도 조금씩 좀 숨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